린저의 한 식탁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왕과 왕비, 윌리엄과 캐서린, 그리고 세 아이가 함께한 평범한 가족 자리였습니다. 웃음은 있었고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샬럿이 아주 짧은 한마디를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찰스는 손을 멈췄고 카밀라의 표정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역시 사과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그 말 뒤에 아직 아무도 듣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샬럿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긴 침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실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조차 명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11살의 공주는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한마디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의 기억까지 다시 윈저 한가운데로 불러오게 된 것일까요? 윈저의 식탁에서 샬럿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누구도 곧바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전까지 존재하던 가족의 온기가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만 남았습니다. 찰스는 손녀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윌리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왕으로서라면 질서를 바로잡아야 했고 할아버지로서라면 이유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역할은 서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윌리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붙잡지도 않았고 즉석에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샬럿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캐서린 역시 아이의 행동보다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살피려 했습니다. 때로 아이의 가장 날카로운 말은 반항이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의 마지막 문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가 조용히 이유를 물었다고 전해지는 장면에서 샬럿은 울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떤 가족의 이름은 단순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전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는 예절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왕실은 공식 자리에서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누구에게 안전함을 느끼는지, 누구를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는지까지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카밀라에게는 그 침묵이 더욱 잔인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시선과 비교를 견뎌온 사람에게 가족 내부의 거리감은 신문 기사보다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왕비라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완성된 위치였을지 몰라도 사적인 가족 안에서의 소속감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왕관은 머리에 올릴 수 있어도 누군가의 마음속 자리는 스스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카밀라가 얼마나 상처받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샬럿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였습니다. 단 한 번의 기분으로 이런 경계를 세웠다고 보기에는 그녀의 태도가 너무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윌리엄은 딸이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느낍니다. 캐서린은 결국 딸을 따라 복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훈계보다 먼저 묻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느끼게 했느냐고. 샬럿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가족이라는 말이 자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천천히 설명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 캐서린은 이 일이 단순한 호칭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샬럿은 몇 주 전 보았던 오래된 사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진 앞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도 직감합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오래된 사진 속에는 샬롯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 속에까지 남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억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누가 허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샬롯의 이름에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샬롯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그 가운데 마지막 이름은 그녀가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한 친할머니 다이애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샬롯에게 다이애나는 역사책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는 이름이었고, 오래된 사진 앞에서 가족의 시간이 잠시 멈추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아이들이 어머니를 잊지 않도록 다이애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녀를 단순한 왕세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이자 그들이 만났다면 분명 사랑했을 할머니로 기억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샬롯에게 다이애나는 죽은 유명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살아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샬롯은 오래된 앨범 속 다이애나의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공식 행사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걷는 장면. 그녀는 윌리엄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가장 보고 싶을 때가 언제냐고. 윌리엄은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실은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법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다이애나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왕실의 격식보다 인간의 온기를 보여주려 했다고 말합니다. 샬롯은 그 말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다이애나의 존재는 샬롯에게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기억,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기억을 가볍게 다루는 순간 샬롯에게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가족의 한 부분이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 미묘한 지점이었습니다. 카밀라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샬롯이 다이애나의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자 카밀라는 과거에 너무 깊이 머무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의 말을 건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 역시 소중하다는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의도한 말과 아이가 받아들이는 말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샬롯은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이애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일이 될 수도 있는 걸까? 자신이 만나지 못한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동이 되는 걸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앨범을 덮습니다. 윌리엄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샬롯이 몇 분 뒤 다시 그 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사진보다 훨씬 오래 그녀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샬롯이 다이애나의 사진 앞에서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이애나는 아버지의 과거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어받은 가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윌리엄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다이애나는 왕실의 상징보다 먼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았던 한 인간으로 존재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생전에 노숙인과 환자,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린 윌리엄 역시 어머니와 함께 그런 현장을 경험했고 그 기억은 훗날 그의 공익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떤 사람의 흔적은 사진 속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과 선택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동합니다. 샬롯이 가장 흥미롭게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보다 왜 낯선 사람 앞에서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윌리엄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이애나의 기억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순간도 있었고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려 했던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서린 역시 아이들이 왕실의 역사보다 먼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샬롯이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시간을 막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카밀라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다이애나라는 이름은 샬롯에게는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카밀라에게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비교와 비난, 그리고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를 뜻했습니다. 같은 이름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온 것입니다. 샬롯은 다이애나를 알아가고 싶었고, 카밀라는 그 기억이 다시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감정이 옳으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기억을 제한하기 시작할 때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샬롯은 또다시 윌리엄과 사진을 바라보다 다이애나에 대해 질문합니다. 카밀라는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현재 곁에 있는 가족도 소중하다는 취지의 말을 건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공격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샬롯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까지 있던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앨범을 천천히 닫고 방을 나갑니다. 윌리엄은 그 행동을 눈여겨보지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아이가 침묵하면 문제가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침묵은 때로 가장 긴 생각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샬롯은 자신이 두고 온 작은 물건 때문에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카밀라와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이애나의 이름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초 동안 들은 말은 훗날 윈저의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 한 단어보다 훨씬 먼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문 밖에 멈춰선 샬롯은 처음으로 카밀라의 목소리가 자신을 향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듣게 됩니다. 방 안의 대화는 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카밀라는 다이애나의 이름이 아이들 사이에서 반복될수록 현재의 가족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걱정처럼 들릴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샬롯에게는 전혀 다른 뜻으로 꽂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해도 되는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을 어른들이 나누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나지 못한 할머니를 궁금해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된다면 그 마음을 숨겨야 하는 것일까? 샬롯은 들어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훗날 가장 날카로운 선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밀라의 시선에서 보면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다이애나와 비교되어 왔습니다. 찰스와의 관계, 대중의 비난, 왕실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둘러싼 긴 시간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왕비라는 공식적 자리에 올랐지만 직함이 과거의 상처까지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왕관은 지위를 증명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평생 받아온 시선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샬롯이 다이애나의 사진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순간 카밀라에게는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의 대체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세대마저 자신과 다이애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샬롯의 것이 아니라 카밀라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샬롯은 누구를 비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이름 속에 남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밀라는 그 순수한 궁금증 속에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피해 다녔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른의 상처가 아이의 질문 위에 겹쳐지는 순간 가장 평범한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카밀라 역시 가족의 호칭이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불리는 이름은 공식 칭호와 다릅니다. 누군가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법령보다 기억과 친밀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카밀라 자신도 그 원칙을 잊고 있었습니다. 샬롯은 그날 들은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딸이 잠시 예민해졌다고 생각했고 캐서린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샬롯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의 누군가를 덜 사랑해야 한다면 자신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몇 주 뒤 윈저의 식탁에서 카밀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조부모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질문은 더 이상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샬롯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어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막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 반쯤 열린 문 앞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샬롯이 다시 방으로 돌아간 이유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작은 팔찌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다이애나의 이름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카밀라는 누군가에게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기억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현재의 가족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어른에게는 걱정이나 조언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샬롯에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다이애나를 궁금해하고 사진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행동이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챙기지 못한 채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에게도, 캐서린에게도, 조지와 루이에게도. 대신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대가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를 줄이는 것이라면 자신은 그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몇 주 동안 그 결론은 침묵 속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윈저의 가족 식사 자리에서 카밀라가 자신도 아이들의 조부모 세대에 속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냈을 때 샬롯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카밀라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찰스는 손녀를 바라보았고 카밀라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호칭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렵게 얻어낸 가족 안의 자리조차 아직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컸지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더 중요한 질문이 가려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딸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의 무례함보다 왜 11살 아이가 이런 경계선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후 샬롯이 자신이 들었던 대화를 털어놓자 윌리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제야 그는 딸의 선택이 순간적인 반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샬롯은 카밀라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다이애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윌리엄에게도 아픈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이애나를 기억하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살아있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었을까요? 어른들의 오래된 상처가
결국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윌리엄은 그날 밤 카밀라를 따로 만나기로 합니다. 그는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도 샬럿의 말을 철회시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묻고 싶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딸의 감정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이제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섰습니다. 카밀라의 상처, 찰스의 권위, 다이애나의 디어, 그리고 윌리엄과 캐서린이 부모로서 지키고 싶은 경계가 한 방 안에서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예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까지 명령하려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윌리엄은 카밀라와 마주 앉았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방 안의 긴장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샬럿의 식사자리 발언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진이 있던 방, 입고 간 팔찌, 그리고 딸이 우연히 들었다는 말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 하나를 물었습니다. 왜 11살 아이가 다이애나를 기억하는 일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껴야 했느냐고. 카밀라는 자신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과거에만 묶이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짧게 선을 긋습니다. 의도는 상처를 지워주지 않는다고. 샬롯이 받아들인 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고, 그 결과 아이는 카밀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이애나를 배신하는 일처럼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카밀라의 방어도 무너집니다. 그녀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신이 다시 비교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털어놓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자리를 지켜도 누군가의 기억과 경쟁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샬롯은 누구도 경쟁시키려 한 적이 없었다고. 비교를 시작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샬롯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왕비를 존중하고 왕실의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누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는 왕실의 명령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지와 루이 역시 같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애정은 지시받는 순간부터 진심이 아니라 연기가 되고, 아이에게 그 연기를 가르치는 것은 왕실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찰스는 윌리엄을 따로 부릅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상처받았고 미래의 왕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었습니다. 찰스는 가족의 단결을 걱정하지만 윌리엄은 되묻습니다. 단결이란 모두가 같은 감정을 연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있는 것인지. 찰스에게 그 질문은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의무와 질서 속에서 살아왔고,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겪으며 가족과 시간의 의미를 더 가까이 마주해왔습니다. 왕은 사람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 누가 어디에 서는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마음속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는 명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긴 침묵 끝에 찰스는 결정을 내립니다. 샬럿에게 특정한 사적 호칭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예법은 지키되 가족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두겠다고 말합니다. 윌리엄도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지만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에 카밀라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샬럿은 그 빈 의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묻습니다. 자신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냐고. 캐서린은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위험을 알아차립니다.
아이가 이번에는 어른들의 상처까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닫습니다. 강요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피하는 대신 서로를 다시 마주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카밀라의 빈의자를 바라보던 샬럿은 처음으로 자신이 옳은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이 누군가를 너무 멀리 밀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른의 감정까지 아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솔직함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감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샬럿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카밀라가 가족 모임에서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애나를 지키기 위해 카밀라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샬럿은 카밀라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찰스도 윌리엄도 캐서린도 방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왕실의 직함도 미래의 계승 문제도 그 문 밖에 남겨둡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은 오래된 다이애나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샬럿은 자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천천히 설명합니다. 다이애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카밀라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아버지의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카밀라는 끝까지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다이애나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자신은 또다시 비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보다 과거의 한 사람이 더 강하게 기억될까 두려웠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아이에게까지 옮긴 것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합니다. 샬럿의 대답은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둘 중 한 사람을 고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한마디 앞에서 카밀라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샬럿에게 다이애나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할머니였고, 카밀라는 지금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둘의 자리는 애초부터 같은 자리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밀라는 할머니라고 불러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샬럿 역시 자신의 선택을 뒤집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왕비에게 필요한 존칭을 사용하고 사적인 순간에는 카밀라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차이였지만 그 안에는 강요보다 훨씬 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가족이 모였을 때 카밀라는 더 이상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샬럿도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카밀라는 이전에 샬럿이 잠깐 이야기했던 작은 관심사를 기억해 다시 물어봅니다. 샬럿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이 관리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말한 것을 기억해둘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윌리엄 역시 더 이상 다음 상처를 막기 위해 긴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다이애나를 기억한다고 해서 카밀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카밀라와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다이애나의 자리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샬럿은 끝내 카밀라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그때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은 예절을 요구할 수 있고 존중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명령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은 같은 이름을 강요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억을 빼앗지 않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